일본인이 만든 고급진 어묵을 해방 후 우리 기술로 바꿔 대중화시킨 간도의 역사를 찾아서 어묵 따라 원조 따라. 착한 음식 부산 어묵이 역사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3, 2, 1. 대한민국은 부산 어묵의 전성시대입니다. 길거리 노점에서 서서 먹던 군것질 음식이나 밥 한찬으로 치부가 되었던 어묵이 이제는 베이커리형 공간에서 사고 파는 고급 음식으로 또는 카페 등에서 커피나 맥주 등과 함께 먹는 어엿한 독립된 음식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의 어묵회사가 주축이 되어 부산발 음식의 창조적 혁신, 어묵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습니다. 대도시 기차역에 판매장을 두고 어묵 크로켓 등 다양한 베이커리 어묵으로 대박이 나는가 하면 대형 백화점 등에 입점하여 어묵 우동, 어묵 샐러드 등 다채로운 고급 식품으로 부가가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어묵은 재료, 오뎅은 탕 요리. 그렇다면 어묵의 역사는 언제 어디서부터였을까요? 가장 오래된 기록은 중국 진나라 때부터입니다. 당시 권력자였던 진시황은 평소 생선 요리를 즐겨 먹었는데 요리에서 생선가시가 나오면 요리사를 바로 처형시켰다고 합니다. 이에 한 요리사가 가시를 제거한 생선살로 시황에게 생선 완자 요리를 만들어 바치자 매우 흡족해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조선 숙종 때 지연의계와 산림경제 등의 생선 수평과 생선 완자탕의 조리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고은 시대에 두부와 생선살을 꼬챙이에 붙여 구워 먹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의 부산 어묵은 일본과 다양한 인적 물적 교류로 만들어진 음식이라고 보는 의견이 많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조선 통신사가 일본 사행 때 접대받았던 음식 중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일제강점기를 지나 광복 이후에는 지역화, 대중화 과정을 거쳐 우리네 식문화 속에 깊이 자리잡기 시작합니다. 물론 당시의 이름은 어묵이 아니었습니다. 어묵은 일제강점기를 벗어난 우리 국민이 우리식으로 바꿔 부른 이름 중 가장 보편화되어 오늘날 정착된 이름입니다. 그러면 그 시절 한국에서 불리던 어묵의 이름은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아직까지 널리 쓰이는 것으로 오뎅이 대표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덴뿌라, 가마복고, 간또 등이 있는데 이들 모두가 일본에서 건너온 이름입니다. 왜 우리 어묵에 이렇게 다양한 일본식 이름이 붙여졌을까? 이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 일본의 여러 어묵을 간략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지요. 일본에서 어묵은 네리모노로 총칭이 됩니다. 생선살을 으깨거나 갈아서 반죽을 만들고 이를 다양한 모양으로 성형하여 찌거나 굽거나 튀겨낸 음식이 바로 네리모노인 것입니다. 네리모노는 일본의 고은시대 때 생선살을 나무 막대기 등에 붙여 불에 구워 먹었던 것이 그 시작입니다. 그 이후 제조 방법에 따라 찌는 것을 가마복고, 굽는 것을 치쿠와, 튀기는 것을 덴뿌라로 대표하며 가장 일본적인 음식으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가마복고는 헤이안 시대에 영주들을 치하하는 잔치상에 생선 억댄살을 구워 올렸다는 기록에 등장합니다.
갈아서 깬 생선살을 대나무에 붙여 구운 것으로 그 모양이 구들 열매 꽃대와 비슷하다 하여 가마복코라는 이름이 붙게 된 것이죠. 에도시대부터는 생선살을 쪄서 조리하는 방식으로 정착되었는데, 치쿠아는 에도시대 막대기에 생선살을 붙여 구운 후 그 막대기를 뽑아내면 속이 빈 원통 모양의 어묵이 되는데, 마치 대나무 통처럼 생겼다 하여 이런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덴푸라는 에도시대 말 류큐국과 교류가 있었던 사스마에서 기름으로 튀겨내는 요리법으로 가마복코를 만들기 시작한 것이 바로 그 시초입니다. 우리가 어묵과 혼동하는 오뎅은 여러가지 어묵을 무, 곤약, 토란뿌리, 삶은 달걀 등과 함께 국물에 푹 삶아낸 탕 요리입니다. 원래 오뎅은 무로마치 시대 때 두부를 꼬치에 꽂아 된장을 발라 구워 먹는 텐가쿠라는 음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텐가쿠는 모내기 때 풍년을 기원하며 행하던 춤과 노래, 즉 농악과 같은 덜노름이었습니다. 그때 야외에서 구워 먹었던 음식 또한 텐가쿠라고 불렀습니다. 텐가쿠를 다시마 국물과 진간장으로 간을 맞춰 따뜻한 탕으로 팔았는데, 절구운 락자가 빠지는 대신 존경과 공손의 의미를 가진 어조사 오가 붙여 이것이 지금의 오뎅이 된 것이죠. 이처럼 오뎅은 꼬챙이에 끼운 재료에 소스를 발라 굽거나 조리는 음식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간장이 발달했던 동경을 중심으로 한 일본의 관동지방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맑은 간장으로 맛을 낸 국물에 꼬챙이에 끼운 재료를 넣어 익혀 먹기 시작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아는 오뎅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오사카를 중심으로 한 관서지방 사람들이 보기에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만행이었습니다. 일본 전통의 맛을 중시한 오사카 중심의 간사이 사람들이 이를 간토지방에서 먹는 음식 관동식 어묵조림이라 하여 경시하며 부르던 것이 간토다키였는데, 우리가 어묵을 지칭하던 간또가 여기에서 파생되었습니다. 관서지방 사람들의 저항은 오래가지 못했고, 도쿄가 일본의 수도가 되면서 오뎅의 표준 역시 관동 스타일이 차지합니다. 간토다키라는 말은 차츰 사라지게 되는데, 부산에서는 상황이 달랐죠. 한국해양대학교 김희성 교수의 논문 근대 부산의 일본인 이주와 생활에 따르면 1912년 제부 일본인의 숫자는 25,641명으로 전체 부산 인구의 절반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들의 출신지를 보게 되면 야마구치현, 나가사키현, 오이타현, 후쿠오카현, 히로시마현, 오사카현, 사가현 순서인데, 거짓말처럼 관동지역 출신인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인구 구성을 통해 다음과 같은 추론이 가능한데, 부산에서는 오뎅이라는 명칭보다 간토다키라는 명칭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부산 사람들로서는 간토다키를 강하게 간또다키라는 발음을 하는 게 훨씬 자연스러운 언어 습관이었죠. 결국 간또는 간또다키의 줄임말일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네 전방의 어묵꼬치가 바로 간또였습니다. 가마복코와 오뎅을 우리말로 순화하자면 한때 꼬치란 이름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꼬챙이에 꽂은 음식이 어디 어묵뿐만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부산 어묵의 시작은 어디서부터일까요? 문헌상으로는 부산 중구 부평시장에서 처음 시작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1915년 부평시장 월보에는 부평시장 내 주요 점포 중 가마복코 점포가 3곳으로 기록되어 있고, 이후 1924년 조선 총독부가 발간한 조선의 시장에서는 부평시장은 쌀, 가마복코, 채소, 첨가물 등이 주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부평시장에서 시작된 어묵 가마복코는 부평동 부근에 들어선 대자부라는 요정을 중심으로 소비되던 고급 식재료였습니다. 이곳의 대표 요리가 가마복코를 재료로 한 오뎅이었습니다. 이 가마복코는 해방 전후로 해서 음식 문화의 대중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일본인들이 남겨두고 간 어묵 설비와 기술로 우리 실정에 맞게 어묵을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1945년 한국인으로는 부산 최초로 부평동 시장에서 어묵을 생산했던 동광식품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지금의 부산 어묵은
그 시절 일본식 기술과는 다른 환경과 다른 제조 방법으로 생산되고 있습니다. 부산 어묵은 자갈치 시장 등을 중심으로 보급되었는데 당시에는 시장에서 위판되고 남은 생선이나 상품 가치가 없는 생선을 대술이라는 돌절구이에 함께 넣고 통째로 갈아 정어리 기름이나 고래기름 등에 튀겨내 어묵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부산 어묵의 제조 공정은 크게 막가리와 덴뿌라로 구별됩니다. 막가리는 생선을 통째로 갈아내는 것을 말하고 덴뿌라는 깡치나 풀치 등 잡어를 잡아서 미군 드럼통으로 만든 기름 가마에 넣고 튀겨내는 과정을 말합니다. 피난민들이 몰려들면서 부산에는 튀김 중심의 값싸고 영양가 높은 어묵이 호황을 누리며 대표적인 국민 음식으로 자리 잡습니다. 부산 어묵이 굶주린 시대를 힘겹게 껴안고 태어나던 순간이었습니다. 1950년대에는 부평 깡통시장의 환공어묵, 영도 공내시장의 삼진식품 등이 1960년대 이후에는 부평 깡통시장의 미도어묵을 비롯해 초량시장의 영진어묵, 효성어묵, 대원어묵 등이 부산 어묵의 대중화를 선도했습니다. 이 시기의 어묵은 주로 밥반찬으로 애용되었지만 청주와 더불어 부산의 문화인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안주로도 자리 잡게 됩니다. 한때 남포동, 중앙동 등지에는 부산 어묵의 따뜻한 국물에 청주 한 잔 마실 수 있는 대포집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곳은 부산 문화예술인들의 문화사랑방 역할을 했는데 특히 비오는 날이나 유난히 추운 날 335 모여 예술을 논하며 술잔을 기울였던 곳입니다. 이 대포집들은 대부분 계산을 바둑돌로 했는데 검은 돌과 흰 돌을 나누어 돌 하나에 청주 한 잔, 오뎅 한 접시 등으로 계산을 했다고 합니다. 약병 같은 병뚜껑에 바둑돌이 들어갈 구멍을 내고 마신 대포잔과 안주수대로 바둑돌을 집어넣어요. 돌을 하나 둘러올 때마다 딸그락 바둑돌 쌓는 재미가 꽤 쏠쏠했죠. 낭만적이면서도 합리적인 계산법이 아닌가 봅니다. 오래전부터 대한민국은 부산발 어묵 열풍에 휩싸여 있다. 어묵노드 여행을 위해 부산을 찾는 이가 연간 100만 명이 넘고 부산 곳곳의 어묵 매장에는 부산 어묵을 사기 위해 긴 줄을 서고 있다. 전쟁 중 값싸고 양 많고 영양 풍부한 음식으로 그 시절 대한민국 식탁을 책임진 공유의 음식, 배려의 음식, 부산 어묵. 비록 최선의 음식이 아니라 차선의 음식이었고 대체의 음식이었지만 부산 어묵은 부산 사람들을 닮아 늘 따뜻하고 착한 부산 음식이었습니다. 음식과 음식의 명칭은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어묵을 간또라 불렀던 부산 토박이 분들의 사소한 궁금증 하나가 해소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쟁 시절 부산에서 먹었던 어묵의 추억을 독보적 맛으로 성화시킨 부산 어묵. 앞으로 더 나아가 대한민국 식탁을 지배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나도 영화 속으로 들어가!